예, 중간고사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할게요. 요 강의 노트 기준으로 7장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4장부터 뒤에 그 엑서사이즈 문제를 붙여놨습니다. 여기 보면 4장에 엑서사이즈 붙여놨고요. 마찬가지로 5장, 6장, 7장에 엑서사이즈를 문제를 붙여놨고요. 제가 어저께 그 엑서사이즈 문제들을 봤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스탠다드한 문제인데 그래서 중간고사는 제가 되도록이면 그 엑서사이즈 문제에서 대부분 낼 생각입니다. 보니까 문제들이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오거나이즈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엑서사이즈 문제만 풀면 뭐 한 7, 80점은 맞을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보니까 이 영어가 좀 복잡한 영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한글로 내겠습니다. 한글로 낼 거예요. 그래서 한글 용어가 조금 제가 자신이 없으면은 가로치고 영어로 쓰겠습니다. 대부분 한글로 쓸 거고요. 제가 좀 한글 용어가 제가 자신이 없으면 영어로 쓸게요. 그래서 100점 만점인데 저는 목표를 70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 70점. 그래서 그 567, 4567, 4567에 있는 엑서사이즈 문제 뒤에 있는 엑서사이즈 문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거기서 내거나 약간 베리에이션을 주거나 뭐 그럴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되도록이면 쉽게, 기말고사는 조금 변별력 있게, 그게 저의 팔리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이퍼시스 테스팅을 했는데 아직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퍼시스 테스팅 오늘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기본적인 로직을 설명을 드릴게요. H0하고 H1이 있는 거고요. 패키지를 보면 패키지들을 어떤 패키지들을 보면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데이터가 주는 게 티피컬리 두 개를 줍니다. 스태티스틱하고 p-value를 줘요. 그러니까 요 테스팅을 하는데 어떤 패키지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면 typically statistic하고 p-value를 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p-value예요. 그래서 p-value가 알파보다 작으면 H1을 선택하는 거예요. 알파는 typically 5%를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알파가 5%라는 건 컨피던스 레벨을 보면 95%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p-value예요. 그래서 p-value가 알파보다 작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p-value가 알파보다 작으면 H1이다. 거예요. 그래서 이 example 한번 보겠습니다. example 한번 보죠. 그래서 H0가 뮤0라고 그래봤죠. 그리고 H1은 뮤가 뮤0보다 크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해야 되고 p-value를 계산을 해야 돼요. 패키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시그마를 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스태티스틱. 이게 스태티스틱. 이제 p-밸류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널 상황 속에서 이게 H0 상황에서 이게 G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 스태티스틱이 이거를 그냥 S라고 부르겠습니다. 스태티스틱이 여기로 떨어졌다고 그래 보죠. 스태티스틱이 여기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p-밸류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H0에 against 하는, 그러니까 H0를 공격하는 게 지금 현재 거보다 더 worse, 지금 현재 거 증거보다 혹은 worse한 게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자, H1이 true라고 생각을 해보면, 뮤가 H0보다 클 거예요. 그죠? 그러면 X바가 뮤보다 클 거예요. 그러면 스태티스틱이 클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프로바이드하는 프루프 혹은 그거보다 P고 H0한테 불리한 증거들은 이쪽이라고요. 그래서 요 면적, 요 면적이 p-밸류가 됩니다. 네, p라고 쓸게요. 그래서 요 면적을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이게 알파보다 작으면 H1을 선택. 그렇지 않으면은 H1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샘플링을 좀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제 스태티스틱에는 익숙할 거고요. 그러면 요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고, p-밸류를 계산하는 게 이슈인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요 스태티스틱이 나오면 그거 혹은 그거보다 P고한테 불리한 증거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H1이 true라고 생각을 하면 뮤가 뮤0보다 클 거고요. 그러면 X바가 뮤0보다 클 거고, 그러면 요 스태티스틱을 보면 요 스태티스틱이 클 거예요. 이 로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작은 경우를 생각해보죠. 그럼 동일하게 스태티스틱은 아까 봤던 거고, 그리고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널 상황 속에서 H0 상황 속에서 이게 스탠다드 노말일 거고요. 스태티스틱이 여기 아까처럼 여기에 떨어졌다고 그래야죠. 그러면 이제 이거 혹은 이거보다 월스한 케이스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H1이 true라면 뮤가 뮤0보다 작을 거고요. 뮤로부터 샘플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X바가 typically 뮤0보다 작을 거고요. 그러면 S는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면적이 P밸류입니다. 그래서 P가 알파보다 작으면 H1을 선택. 이 로직을 이해하셔야 돼요. 로직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좀 기계적인 프로세스거든요. 다음에 투테일을 보죠. 스태티스틱은 동일합니다. 이게 스태티스틱이고, 그리고 이건 널 상황 속에서 표준 정기분포고요. 스태티스틱이 여기에 찍혔다고. 그러면 요거는 그러니까 뮤가 뮤제로보다 크거나 혹은 뮤가 뮤제로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때는 스태티스틱이 크고 이때는 스태티스틱이 작죠. 음수로.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S라고 그러면 이 경우가 지금 현재 데이터보다 피보한테 불리한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적을 계산을 하면 이 면적이 P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P가 알파보다 작으면 H1을 선택. 예, 이게 기본 로직이에요. 단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스태티스틱이 좀 바뀌고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바뀌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티피컬리 사용하는 거는 X바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S 스퀘어도 이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X바 같은 경우에는 요거 혹은 요걸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G가 될 수도 있고 이게 T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 G가 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좀 exceptional한 small sample 같은 경우는 이제 T로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S 스퀘어 관련돼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S 스퀘어라는 게 그죠? 그러면 이걸 n-1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시그마 스퀘어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는 노말일 때 사용 가능해요. 노말일 경우에 이게 카이 스퀘어 디그리 n-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H0가 여기 시그마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시그마가 시그마 제로다. 하고 H1이 시그마가 시그마 제로보다 크다. 그러면 샘플 스태티스틱은 요 위에 걸 이용을 해서 요걸 사용을 할 거예요. 샘플 스태티스틱은 이거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null 상황 속에서 H0이 true라고 그러면 이게 chi-square d n-1이 될 거고요. 그러면 chi-square density는 이렇게 생겼고 S를 샘플 스태티스틱이 여기라고 되죠. 그러면 이제 샘플 스태티스틱은 계산을 했고요. 이제 p 밸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H1이 true라고 그러면 시그마가 시그마 제로보다 클 거고요. 그러면 S가 S 시그마 제로보다 크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S 스퀘어 오버 시그마 제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S 오버 시그마 제로가 1보다 클 거예요. 그러면 스태티스틱이 클 겁니다. 따라서 H0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 혹은 그거보다 월스한 증거는 스태티스틱이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p-value는 이 면적이 되고요. 그래서 p-value 계산한 게 알파보다 작으면 h1을 이게 거꾸로 된다고 그래 보죠. 이게 여기가 작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이게 작은 거고요. 여기 작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작은 거죠. 이 경우에는 이쪽이 아니고 여기가 p-value가 돼요. 예. 이번에는 투테일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 그러면, 이게, 스태티스틱이 될 거고, 카이스퀘어, 널 상황 속에서, 이게, 카이스퀘어 디그리가 n-1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 좌우가 대칭이 아니에요. 좌우가 대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가 알파 오버 2가 되도록 여기에 값을 계산을 하고요. 이게 S1이라고 그럴까요? 여기를 S2라고 그럴게요. 여기 면적이 알파 오버 2가 되도록. 네? 이게 동일한 로직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분포가 시메트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씩 나눠줘요. 그러니까 알파가 5%라고 그러면 2.5%씩 왼쪽 끝단, 오른쪽 끝단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계산했는데 S가 크리티컬 리전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H1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p-value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게 make sense 할 건지 생각을 해보면 p-value 계산을 할 적에 그래서 이쪽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 면적에 면적 곱하기 2를 하는 게 make sense 한 것 같아요. 이쪽에 p-value가 이쪽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U 면적의 2배. 이런 식으로.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탯 모듈을 사용해서 p-밸류를 계산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stat chi 스퀘어겠죠? chi 스퀘어가 chi 스퀘어인가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예, 다큐멘테이션을 봐야 돼요. chi 스퀘어를 어떻게 쓰는지 아마 이렇게 쓸 것 같기는 한데, 그 다음에 degree of freedom을 집어넣어야죠. 이게 n-1 하면 이제 chi 스퀘어 오브젝트가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를 statistic이라고 해서 S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이제 p-밸류 계산할 때 요거를 계산하든지 요거를 계산하든지 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경우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CDF 계산하고요. S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stats chi-square n-1 해서 서바이벌 펑션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CDF를 계산한다는 건 U 면적을 계산하는 거고요. 서바이벌 펑션은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서바이벌 펑션은 요걸 계산하고, 요건 CDF를 계산하고, 그래서 요거를 두 개 중에서 작은 숫자를 계산을 해서 곱하기 2 하면 이게 p-밸류가 됩니다. 네. make sense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p-밸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오케이, p-밸류가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알파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보다 작으면 h1. 예, 외운다 그러면 이거를 외우세요. 예,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통계 쪽으로 가시면 패키지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패키지를 많이 사용하면 typically p-밸류를 줍니다. 그러면 p-밸류가 제일 중요해요. p-밸류를 가지고 이제 알파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알파가 5% typically 5%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5%보다 p-밸류가 작다. 그러면 H1을 씁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충분히 제가 설명한 것 같고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죠. 오케이. 원 샘플 프로포션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H0가 P가 0.5고요. H1은 P가 0.5보다 크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H0는 P가 0.5고요. 이걸 P0라고 부를게요. H1은 P가 0.5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샘플 데이터로부터 P-햇의 계산이 될 거고, 그러면 널 상황 속에서 이게 그 노멀리티 컨디션이 만족이 되면 H나 상황에서 질 거고요. 여기서 노멀리티 컨디션이라는 거는 이게 5보다 크면 되고, 이게 5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이게 스태티스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계산이 될 거고, 여기가 S가 떨어졌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P밸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P밸류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H1이 true면 P가 P0보다 클 거고, 그 얘기는 P 해시 P0보다 클 거고, 그러면 스태티스틱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 면적이 P밸류예요. 그래서 B가 알파보다 작으면 H1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오케이. 그래서 100번 돌렸고요. 59번이 헤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0.59가 나왔고요. 여기가 0.59가 나왔어요. 아니죠. P 해시 0.5죠. P 해시 0.59가 나왔고요. 네, 그러면 P hat 마이너스 P0 여기가 0.59 P0가 0.5입니다. 그리고 N은 100이었어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스태티스틱이 나오겠죠? 예, 오케이. P밸류까지 계산을 해줬다고 그러네요. 오케이. 그래서 P밸류를 계산했더니 오케이. 이거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네요. P밸류를 계산했더니 3.6%가 나왔고요. 알파가 5%일 때 컨클루전을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P밸류는 4% 정도 되고 알파가 5%예요. 그러니까 P밸류가 지금 여기가 3.6%, 요거는 5%예요. 그러니까 H1을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P밸류를 계산을 해 봅시다. 오케이. P밸류가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P 해시 아까 59개였고요. N은 100이었어요. P0는 0.5. P 햇은 0.5. 그러면 스태티스틱은 P 햇 빼기 P0 P 햇 빼기 P0 나눠줘야죠. 여기 안에 스퀘어 루트가 들어가요. 그러면 넘파이가 필요하겠죠. 오케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P0 곱하기
1 빼기 P0 나누기 N. 그죠? 그래서 스태티스틱은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스태티스틱을 지금 요거가 계산이 됐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면 지금 H1이 P가 0.5보다 크다는 거거든요. 0.5가 P0고요. 그러면 P 해시 P0보다 크고요. 그러면 스태티스틱이 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계산을 해야 돼요. 노멀에서. 그러면 P 밸류는 stats norm survival function statistics. 그래서 stats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알파는 5%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if p-밸류가 알파보다 작으면 p-밸류가 알파보다 작으면 우리가 H1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we choose H1.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H0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는 5%고 우리가 P-햇이 100개 중에서 59개가 헤드가 나왔으니까 0.59고요. N은 100이고 P0는 0.5. 스태티스틱은 P-햇 마이너스 P0 나누기 스퀘어 루트 안에 P0인데 P0 곱하기 1 빼기 P0 나누기 N. 스태티스틱은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면적을 계산을 해야 돼요. 서바이벌 펑션을 이용해서. 그래서 stat norm의 서바이벌 펑션에 stat을 집어넣으면 그 면적이 계산되고 그게 p-밸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p-밸류가 알파보다 작으면 우리가 h1을 선택하는 거예요. p-밸류도 프린트해 보죠. 네, 3.6%가 나오는지. p-밸류가 3.6%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3.59, 3. 수점 세 자리까지 합니다. 네, 0.36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알파보다 작죠. 3.6% p-밸류가 3.6%가 나왔고요. 알파가 5%니까 p-밸류가 알파보다 작죠. 그러니까 H1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될 게 P가 작으면
P가 작으면 H1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작다는 건 뭐냐면 피고가 무죄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 제시된 증거가 피고한테 지금 제시된 자료가 피고한테 불리하게 작동하거나 그것보다 더 불리하게 작동할 데이터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2%, 3%가 나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엑스트라 오디너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H0이 true라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익셉셔널 한 데이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H1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문제들이 다 동일한 로직이에요. 페어드 샘플 요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하는데 8윅짜리 피트니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를 메저하냐면 바디 팻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8주짜리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10명의 파티스펀트가 있는데 그 각각의 사람들의 패트니스를 퍼센티지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주 동안 워크아웃을 한 다음에 그 후에 패트니스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패트니스가 줄어드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러면 이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2번 매저를 한 거예요. before and after로. Okay? 그래서 이건 paired 데이터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 difference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 difference가 유의미하게 그 fatness가 줄어드는지. Okay?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각각의 파티스턴트 10명이 있는데 각각 before에서 after를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왔고요. after에서 before를 뺄 수도 있어요. consistent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difference를 계산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 8주 프로그램이 이펙티브하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difference의 mean이 유의미하게 0보다 크다는 거를 아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는 D의 평균이 0이 H0고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8주짜리 프로그램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요. 효과가 있으려면 mu D가 포지티브 해야죠. 그러니까 이 테스트 하는 이유는 이 8주짜리 피트니스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악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뽑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악의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악의하려고. 그래서
증거가 얘기하기를 8주짜리 피트니스 프로그램이 워킹한다. 그거를 악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디퍼런스를 계산을 했고 디퍼런스의 민을 계산을 해야 될 거고요. 그거의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D의 민을 계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 스퀘어를 계산을 하겠죠. 샘플로부터. 얘는 10 데이터. 10개의 데이터로부터 샘플 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은 건 D바 빼기 제로 나누기 S 스퀘어 루트 이걸 계산을 할 거고요. 만약에 null이 true라고 그러면 H1이 true라고 그러면 이거는 T 디스트리뷰션이고 degree of freedom이 n-.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 놨겠죠. 계산을 쭉쭉 보면 여기 보면 샘플 민 계산을 했고요.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계산해서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D바 빼기 제로 나누기 S 오버 스퀘어 루트 N이에요. 요거를 계산을 했더니 11.11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스태티스틱이라고 할게요. 이게 11.11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T분포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11.11이에요. 그럼 이제 P-밸류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H1이 true라고 그러면 mu D가 포지티브 할 거고요. 그러면 D 바가 0보다 클 거고요. 그 얘기는 스태티스틱이 클 거예요. 그 얘기는 요게 요 면적이 P-밸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면적을 계산을 하면 이게 P-밸류고요. 그래서 P가 알파보다 작으면 8주짜리 프로그램이 워킹을 한다. 그렇게 컨클루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죠. 예, 여기 어디서 아까 몇 번이었죠? 프로포션이었는데 원 샘플 프로포션. 오케이. 알파는 5%로 테스팅을 할 거고 요거는 다 계산한 거 그냥 받아들일게요. n은 10이었고 스태티스틱이 계산을 했더니 이게 11.11이었다는 거고요. P-밸류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T 디스트리뷰션이고 degree of freedom이 n-1이고 다 됐네. 그러면 H1을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8-week program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p-value 스태티스틱은 11.11이 나왔고요. p-value는 아까 로직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p-value 프린트아웃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p-value하고 알파하고 관계예요. p-value가 알파보다 작으면은 ADC PT 프로그램이 워킹을 한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서는 H1을 서포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 p-value가 제로네요. extremely working well. 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데이터가 주어지면 여기서부터 스태티스틱이 계산되고요. 스태티스틱이 계산이 되면 p-value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p-value가 알파보다 작다. 그러면 H1을 선택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이 스텝이에요. 이 스텝이 제일 중요한 스텝이에요. 테스팅 하이퍼시스 관련돼서는 이쪽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우리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